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개장전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간이 몇 시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우리 그 대체거래소인 넥스트에서 현대차가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그 하한가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증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분석을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좀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배제하고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차가 있잖아요. 뉴욕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이 시차로 인한 그런 야간 증시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 15년 정도 이명박 정권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거래가 도입이 되면서 또 야간 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 또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넥스트 때문에 또 매매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귀한 장면이죠. 현대차가 잠시지만 하한가를 맞는 그런 장면도 지켜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새벽에 5시에 분석 방송을 하려면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또 저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천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격언처럼 사용하는 말 중에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숲만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무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숲을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저도 역시 숲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최근에 진행이 된 최근이라고 하면은 짧게는 우리 정권이 대선 이후에 정권이 교체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국면에서는 숲보다는 역시 또 나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0선 위로 급하게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정권의 허니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또 그리고 다수간의 어떤 정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쨌거나 신정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던 새로운 정권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추경이 우리나라에서 한 10조 정도 되면은 그게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화랑이 되는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중국 증시에 있어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추경 규모가 20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정도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지수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다. 이번에 한 2주 동안에 아직 추경이 집행이 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증시가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올 때에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코스피 지수를 주도한 종목들 또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 플랫지에 의해서 코스피 5천까지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천까지를 이제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하고 또 당선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이제 좀 작용을 해서 증권주들이 먼저 올랐고요. 증권주를 제외하고는 원전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선 이렇게 3대 테마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3대 그 테마에 해당되는 그 업종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은 저희 그 유튜브에서 이미 다 주도주로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서 발탁을 해드렸던 그 하나 계열 쪽 그리고 또 두산 계열 쪽 뭐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들 다 포트폴리오 범위 내에서 있었던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숲과 나무를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만약에 그 순만 봤다라고 하면은 어, 이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LG엔솔이라든지 이른바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1, 2, 3, 4위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전개가 됐어야 될 텐데 숲하고는 좀 다른 그 업종이죠. 아까 방산 또 원전 그리고 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 시가총액 상위에 기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의 숲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숲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숲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코스피를 끌어올린 종목들은 그 밖에 있었던 종목들에 해당되는 그 10위권 밖에 있었던 종목들에 해당되는 그 한화 쪽, 두산 쪽, 뭐 그리고 그 한전 관련 그 원전 관련된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으니까 숲이 아니고 나무가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기존의 그 방산 원전 뭐 이런 그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 그 이재명 정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종목들이죠.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가져왔던 그 정책하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작년까지도 어떤 시세가 많이 형성이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우리가 순만 보게 된다면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무기,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실제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주가가 그 정부가 그 공약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움직인 종목들은 나무에 해당되는 그런 방산이나 저기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의미에서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구나. 이런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그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LG엔솔 이건 2차 전지 영역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그 수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를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두 회사의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로 했을 때 지금 30% 이상 하락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번 그 상승에서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상승을 단순하게 코스피가 올라왔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리마인드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오르다 보면은 적어도 주식이 하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세라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락하지 않고 또 특정 종목들이 끌어올려 주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도 그래도 그 방향을 좀 상승 쪽에 각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좀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항상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 혹시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또 돌발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그 역발상에 의한 역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3%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뭐 한 2%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3% 급등을 했으니까 뭐 코스피가 2,900선이니까 뭐 삼성전자가 한 지금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5만 8천 원, 아직 6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장중에 어제 그 중간에 다 하락 반전이 되긴 했지만 그 지수가 어제 장중에 또 최고치를 잠깐 장중에 그 형성을 했던 그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가 3% 올랐기 때문에 혼자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어제 그 삼성전자가 3%를 가지고 지수를 2,900선 후반까지 끌어올린 역할을 한 이게 지금 이 증시 흐름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화랑 장세로 갈 때 어떤 때는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지수를 확 끌어올린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올라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삼성전자 혼자서 춤춘 다음에 끝나는 그런 장세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장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늦게 움직여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작년 그 봄 정도에 삼성전자 그때 뭐 한 9만 원 막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가 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는 뭐 작년에 9만 원 가까이 갔지만 지금은 6만 원도 안 되는 거 이건 맞는데 어제 장중에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마지막에 3% 정도를 이렇게 그 상승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상승 장세의 그 바턴을 다시 잡고 바턴을 그 체인지 해서 받아가지고 그 주도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제 움직인 것인가, 그러니까 시동을 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아니야 그 삼성전자는 이번 그 장세에서 아까 숲에서 숲과 나무에서 그 나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배제가 됐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 지수의 상승의 그 마무리 그 단계에서 삼성전자도 한번 그 자기의 그 주가를 조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준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 답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결국에 그 세력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일단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어제 흐름도 그렇고 삼성전자 6만 원 저항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삼성전자 6만 원 저항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 이 관점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의 중요한 게 또 발생했죠.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작년에 그 하마스하고 뭐 헤즈볼라 뭐 이런 그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확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면전 이런 게 아니고 좀 그래도 국지전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그 국경 주변에서 그런 전쟁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란하고 만약에 정말 전면전으로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이슬람 전체의 어떤 성전 선포 이런 걸로도 그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 이란의 그 헤즈볼라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그 우리 그 물류 관련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뭐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문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그 과거에 막 성전 선포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란에서 뭐 종전 그 핵무기 시설 이걸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뭐 협상 카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분위기가 안정이 돼 있긴 했지만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돌발적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지나치게 지금 코스피 5천까지 갈 거야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은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어제 그 중요한 뉴스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번에 그 이제 그 정부 뭐 계엄 그다음에 대선 이 과정에서 그 우리 국내 이슈들 쳐다보기 싫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보기 싫은 뉴스들은 안 보거든요. 보기 싫은 뉴스들은 안 보고 있어서 제가 다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확인한 뉴스 중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그 영국하고요. 영국의 그 스티머 그 스티머 총리하고 그 누구죠? 그 우리 트럼프하고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 그 갈등 관련해서 그 협정에 사인을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협정에 사인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롤스로이스 이제 자동차 뭐 그 자동차가 미국으로 얼마만큼 그 수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전까지 트럼프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그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어제 그 협정으로 인해서 10만 대까지는 10%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연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이 무역 갈등, 트럼프 관세 문제가 이제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 굉장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줄 만한 어떤 그 멘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주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영국에 좀, 유리하게 뭐 10%로 확 낮췄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최혜국 가장 유리한 그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해결 국면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잘 협상이 진행이 된 것이 어떤 것에 기인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영국 사람들 영국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는 스티머 총리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미국의 그 안보 있죠? 미국의 안보에 그 도움이 되도록 그 영국이 공급망이라든지 그 생산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약속을 잘 그대로 유지를 잘 시켜준다. 개선할 부분에 대한 그 약속을 잘 이행을 해준다라면은 영국에는 우리는 거의 뭐 말하자면은 자유무역 협정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의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가 그 G7 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미국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그쪽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G7은 아닌데 보통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참석할 때는 초대국 형태 우리가 뭐 G8, 뭐 G9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초대국 형태로 해서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해서 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새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6월 18일 날 오늘 원래는 그 피의자 피고인 대통령으로서 재판도 잡혀 있었었잖아요. 자,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저는 그 G7 회의에 꾸역꾸역 참석을 하러 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가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하고 뭐 협상이라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그 중동 문제 때문에 자기는 조기 이제 G7 회담에서 조기 귀국을 하겠다. 이제 G7 회담에서 이제 떠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제 떠났어요. 그 바람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 회담 자체도 없었고 만남 자체도 불발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익스큐즈를 구했겠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 회담을 못하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아까 트럼프가 스티머 총리한테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 사람 좋다, 영국 좋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뤄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친북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반미적, 반일적 이런 메시지들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면은 결국에 한국하고 그 무역 협상이 뭐 쉽게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해오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이 무역 그 관세 그 영국처럼 해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좀 완고하고 완강한 그런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증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주장을 다 수용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욕하고 윤석열 정부를 욕했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그 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들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가 올라왔지만 그 나무에 의한 상승, 나무 숲보다는 나무에 의한 상승이다. 물론 이제 그 지수 자체가 빨리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면 그 온기가 점점 다른 종목들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확산이 돼주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또 다른 그 증시의 그 변동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 한 3가지 정도, 중동 문제,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그 스티머하고 사인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우리 그 한국의 그 관세 문제에 어떤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용만전자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상승의 지속세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